재산은 사위 태수에게 주기로 했다. 어머니 어떻게 4억개 전 재산을 넘기실 수가 있어요? 남편을 보내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들 준석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남대문 시장 점포 증여 서류 가져왔어요. 준석이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천천히 말했어요. 준석아, 그 점포 말이야. 제가 아들인데 당연히 제 명의로 해야죠. 준석이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시가로 한 30억은 될 텐데요. 며느리 미선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준석 씨가 장남인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태수 명의로 넘겼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준석이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들 놔두고 사위한테 재산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장남인데요. 저는 준석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가 그동안 집에 한 건 생각해봤니? 어머니,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명의인 강태수. 증여일 2022년 4월 15일. 침묵만이 흘렀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의 들판에서는 평일 저녁 5시에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6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60년 봄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저는 19살이었고 남대문 시장 포목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천을 재고 손님을 응대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청년이 가게 앞에 섰어요. 저기요, 천 좀 보러 왔는데요.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천 찾으세요? 제가 사진관에서 일하는데요. 배경 천막용으로 쓸 천이 필요해서요. 그 사람이 이재혁 씨였습니다. 그럼 이쪽 천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천을 펼쳐 보여드렸더니 재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그런데 저 혼자 고르려니까 막막하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넘게 천을 고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혁 씨는 사진관에서 일하면서 사진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사진전도 열고 싶어요. 멋지네요. 재혁 씨가 천을 사들고 가면서 말했어요. 또 올게요. 덕분에 좋은 천 샀습니다. 그 뒤로 재혁 씨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천을 사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저를 만나러 오는 거였죠. 오키 씨, 오늘 날씨 좋죠? 그러네요. 점심 드셨어요? 근처 국밥집 아는데 같이 가실래요? 재혁 씨는 그렇게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1960년 여름이었어요. 재혁 씨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찍은 건데 어때요? 남대문 시장 풍경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잘 찍으셨네요. 오키 씨도 찍어드릴까요? 저요? 네, 오키 씨는 정말 예쁘시니까 사진 찍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재혁 씨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박성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키 씨, 제 친구 성민이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성민 씨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셋은 가끔 함께 어울렸습니다. 재혁 씨와 성민 씨 그리고 저요. 1960년 가을이었어요. 재혁 씨가 고백했습니다. 오키 씨, 저 오키 씨 정말 좋아해요. 남대문 근처 작은 찻집에서였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오키 씨랑. 저도 재혁 씨가 좋았습니다.
저도요, 재혁 씨. 정말요? 재혁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돈 좀 더 모으면 우리 결혼해요. 네.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그 후로도 5년을 함께 했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혁 씨는 틈틈이 돈을 모았고 저도 포목점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오키, 내년 봄에 결혼하자. 정말요? 응, 이제 준비됐어. 하지만 1966년 봄이 왔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재혁 씨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오키, 내가 월남전에 가게 됐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혁 씨, 안 가면 안 돼요? 지원했어.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재혁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꼭 돌아올게, 오키. 돌아오면 바로 결혼하자.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병 가기 전날 밤이었어요. 재혁 씨가 성민 씨를 불렀습니다. 성민아,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만약 못 돌아오면. 무슨 소리야? 성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너 꼭 돌아올 거야. 그래, 나도 그럴 거야. 재혁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 내가 못 돌아오면 오키 좀 챙겨줘. 재혁아. 성민아, 넌 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 부탁이야. 성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너 꼭 돌아와야 한다. 1966년 봄 재혁 씨는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지가 자주 왔어요. 오키, 여기는 덥고 힘들지만 괜찮아. 오키 생각하면 힘이 나. 꼭 돌아갈게. 기다려줘. 저는 매일 재혁 씨 편지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성민 씨도 가끔 저를 찾아왔어요. 오키 씨, 재혁한테서 연락 왔어요? 네, 지난주에 편지 왔어요. 다행이네요. 성민 씨도 재혁 씨한테 편지 받으셨어요? 응, 어제 받았어요. 재혁이 잘 지내고 있대요. 우리는 함께 재혁 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967년 가을부터 편지가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통, 두 달에 한 통으로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성민 씨, 재혁 씨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전쟁터니까 편지 쓸 시간이 없는 거겠죠. 성민 씨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1968년 봄이었어요. 군부대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이재혁 일병 전사.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재혁 씨. 재혁 씨.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민 씨가 달려왔어요. 오키 씨. 성민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말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재혁 씨의 유언장입니다. 봉투를 열었더니 재혁 씨 글씨가 보였어요. 남대문 시장 점포 3칸을 김옥희 양에게 증여한다. 재혁 씨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점포였습니다. 그걸 제게 남긴 거예요. 재혁 씨. 눈물만 흘렀습니다. 성민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오키 씨, 재혁이가 오키 씨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알아요. 우리는 함께 재혁 씨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해도 없이 사진만으로 치르는 장례였어요. 마지막 이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성민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키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재혁이가 남긴 점포는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뭐요? 재혁이가 부탁했어요. 오키 씨 챙겨달라고. 그래도 저도 재혁이가 보고 싶어요. 오키 씨 보면서 재혁이 생각하고 싶어요. 성민 씨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성민 씨. 천만에요. 우리 함께 재혁이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1968년 봄이 지나갔어요. 재혁 씨 없는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가 있었고 재혁 씨가 남긴 점포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1968년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재혁 씨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포목점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천을 재고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만큼은 재혁 씨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재혁 씨가 남긴 점포는 문을 닫아뒀습니다. 차마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성민 씨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가끔 시장을 지나가다 멀리서 저를 보면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어요. 서로 마주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969년 봄이 왔습니다. 재혁 씨 일주가 다가왔어요. 그날 저는 혼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손에 꽃을 들고 산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성민 씨였어요. 오키 씨, 성민 씨. 우리는 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도 재혁이 보러 왔어요. 성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나란히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재혁아, 벌써 1년이 지났어. 성민 씨가 무덤을 향해 말했어요. 너 없으니까 정말 힘들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재혁 씨,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포목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성민 씨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무덤을 내려왔어요. 오키 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다방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재혁 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혁이가 어릴 때는 정말 장난꾸러기였어요. 성민 씨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요? 저는 그런 모습 못 봤는데. 오키 씨 앞에서는 멋있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정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재혁 씨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성민 씨,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저도요, 오키 씨. 가끔 이렇게 만나서 재혁 씨 이야기 나눠요. 그러고 싶네요. 그렇게 우리는 가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재혁 씨 무덤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는 횟수가 늘었어요. 2달에 3번, 석 달에 5번. 우리는 재혁 씨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눴어요. 오키 씨, 요즘 장사는 어때요? 그럭저럭요. 손님이 많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성민 씨는 회사 일 어때요? 바쁘긴 한데 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재혁이 생각만 나서요. 저도 그래요. 1969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저는 포목점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데 우산이 없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누가 다가왔어요. 오키 씨, 성민 씨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비 온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왔어요. 고마워요, 성민 씨. 성민 씨가 우산을 받쳐줬습니다. 우리는 함께 빗길을 걸었어요. 비 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민 씨. 네. 성민 씨랑 이렇게 있으면 재혁 씨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성민 씨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키 씨 보면 재혁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1969년 가을이 왔어요. 성민 씨는 자주 포목점에 들렀습니다. 퇴근길에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같이 드실래요? 재혁이가 좋아하던 국밥집이 근처에 있는데. 우리는 재혁 씨가 자주 가던 국밥집에 갔습니다. 재혁이가 여기 국밥에 김치 한가득 얹어 먹던 거 기억나세요? 성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먹으면 맵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게 제 맛이야 그랬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웃고 있다는 걸요. 성민 씨, 저 웃었네요. 성민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아요. 재혁 씨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1969년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키 씨, 밖에 눈 오는 거 봤어요? 성민 씨가 포목점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네, 예쁘더라고요. 같이 걸을래요? 우리는 눈 내리는 남대문 시장을 걸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성민 씨. 네. 저 요즘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저도요. 처음엔 재혁 씨 생각나면 눈물만 났는데, 이제는 재혁 씨 생각하면 슬프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좋았던 기억도 함께 떠오르고 그래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1970년 초봄이었어요. 재혁 씨 2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와 저는 이제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민 씨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오키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성민 씨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처음엔 재혁이 부탁 때문에 오키 씨 곁에 있었어요. 알아요. 근데 이제는 성민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이제는 제 마음 때문에 오키 씨를 만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저도 성민 씨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성민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재혁이한테.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혁 씨도 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성민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혁이가 남긴 점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문 닫아둔 지 2년이 됐어요. 차마 열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열어야 할 것 같아요. 성민 씨가 말했어요. 재혁이가 오키 씨한테 준 거잖아요. 재혁이가 원했을 거예요. 오키 씨가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걸.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민 씨, 같이 해주실래요? 네. 저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성민 씨가 같이 해주시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성민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함께 하죠. 1970년 봄, 재혁 씨 2주기였습니다. 성민 씨와 저는 함께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재혁아, 미안해. 성민 씨가 말했어요. 오키 씨를 사랑하게 됐어. 저도 말했습니다. 재혁 씨, 미안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성민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성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재혁아, 우리 잘 살게. 너도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재혁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 씨가 남긴 점포도 이제 열려고 해요. 성민 씨랑 같이요. 지켜봐 주세요. 1970년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어요. 소박한 혼례였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만 왔어요. 신랑 신부 자리 옆에는 재혁 씨 사진을 모셨습니다. 재혁 씨, 지켜봐 주세요. 우리 잘 살게요. 우리는 재혁 씨 사진 앞에 함께 절했어요. 결혼 직후 우리는 재혁 씨가 남긴 점포를 열었습니다. 2년 동안 닫혀있던 점포였어요. 문을 여는 순간 재혁 씨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 점포 우리가 잘 지켜야 해요. 그럼요. 재혁이가 준 거니까 소중히 지킬게요. 성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재혁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네.
신호는 행복했습니다. 성민 씨는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저를 아껴줬고 함께 점포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1972년 봄 아들이 태어났어요. 오키, 이름 뭐라고 지을까? 준석이요. 박준석. 좋은 이름이네. 아들을 안고 있는 성민 씨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975년이었어요. 남대문 시장 점포를 정식으로 제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재혁 씨가 남긴 점포를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등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 점포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해요. 그럼요. 재혁 씨가 준 소중한 거니까요. 우리 재혁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네. 1976년 봄 딸이 태어났어요. 지은이요. 박지은. 예쁜 이름이야. 우리 가족은 점포 위층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 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준석이와 지은이가 뛰어노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했어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이 되었습니다. 성민 씨와 저는 서로를 아꼈고 재혁 씨를 잊지 않았어요. 매년 재혁 씨 기일에는 가족이 함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이분이 누구예요? 준석이가 물었어요. 아빠 친구셨단다. 하늘에 계셔. 안녕하세요. 준석이가 재혁 씨 무덤에 절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재혁 씨,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 198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준석이는 8살, 지은이는 4살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남대문 시장 점포 위층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시장 소리에 눈을 떴고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준석이와 지은이는 점포를 놀이터처럼 여겼습니다. 엄마, 저희 숨바꼭질 할게요. 조심해서 놀아라. 아이들이 점포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성민 씨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점포 일을 도와줬습니다. 당신, 주말에 제가 물건 정리할게요. 고마워요. 성민 씨는 재혁 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엄마, 제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잘했네, 준석아. 저는 커서 아빠처럼 회사원 될 거예요. 준석이 눈에는 야심이 가득했어요. 지은이는 착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은아. 엄마 힘드시잖아요. 지은이는 늘 주변을 챙겼어요. 1990년대가 왔습니다. 준석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지은이는 중학생이었어요. 준석이는 명문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엄마, 저는 꼭 서울대 갈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준석이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놀고 싶대요. 그래, 데려와라. 지은이 친구들은 점포를 신기해했습니다. 와, 지은아, 너네 집 시장이네. 응, 재미있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점포를 가득 채웠어요. 1994년이었습니다. 준석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대학 붙었어요. 축하한다, 준석아. 성민 씨가 준석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준석이는 경영학과를 선택했어요. 저는 나중에 큰 회사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 내 꿈을 펼쳐봐라. 대학에 다니면서 준석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못 와요. 명절에도 집에 잘 안 왔어요. 준석아, 추석인데 집에 좀 와라. 엄마, 미안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섭섭했지만 대학생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지은이는 여전히 자주 집에 왔어요. 엄마, 제가 오늘 엄마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은아. 지은이는 주말마다 점포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1996년이었어요. 지은이도 대학에 갔습니다. 교육학과를 선택했어요. 엄마, 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좋은 꿈이구나. 심리 상담도 배우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거든요. 지은이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1997년 봄이었습니다. 준석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얼굴이 환했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여자친구요. 준석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23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묘했어요. 점포 위층을 둘러보는 눈빛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미선 씨는 뭐 하세요? 성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고 있어요. 경영학과 3학년이고요. 아, 준석이랑 같은 과네요. 네. 말을 아끼는 편이었어요. 대답도 짧았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사장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아, 그러시구나. 준석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선이 아버지가 강남에서 회사하세요. 크게요. 그래? 대단하시네. 우리 집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가구, 좁은 방, 낡은 벽지. 눈빛에서 실망이 보였어요. 여기가 준석 오빠 집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우리는 여기 시장에서 살아. 준석이가 대답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네.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많이 들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음식을 조금씩만 먹었어요. 입맛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 안 맞아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식사 후 준석이와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오빠,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응, 우리 집이잖아. 그래도. 뭐?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돌아간 후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미선이 정말 좋은 애예요. 그래? 네, 똑똑하고 예쁘고. 제가 정말 좋아해요. 준석이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보, 준석이 짝으로 괜찮을까요? 밤에 성민 씨한테 물었습니다. 왜? 뭔가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요. 처음이라 그래,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성민 씨는 낙관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7년 여름이었어요. 준석이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하고 싶어요. 뭐? 미선이랑요. 우리는 놀랐습니다. 준석아, 너희 아직 대학생인데. 졸업하고 바로 결혼할 거예요. 미선이 아버지가 제게 회사 자리도 주신대요. 그래도. 엄마, 저 진짜 미선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준석이는 단호했습니다. 얼마 후 부모님을 만났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바깥 사도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안 사도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바깥 사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석 군이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준석 군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요? 회사원입니다. 성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시장에서 점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안사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뭐 준석 군이 괜찮은 청년 같으니까 결혼은 하도록 하죠.
바깥 사돈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강남 아파트로요. 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괜찮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죠. 안사돈이 덧붙였어요.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1997년 가을 결혼식이 열렸어요. 강남의 큰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비싼 꽃장식이 가득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여보, 우리 옷이 좀 초라하네요. 제가 성민 씨한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들 결혼식이잖아. 하지만 불편했어요. 신부 쪽 하객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 하객들은 소박했어요. 안사돈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미선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야, 고맙다. 우리 준석이 잘 부탁해.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미선이는 친정 손님들에게만 신경 썼습니다. 우리 쪽 손님들에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여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첫날이라 긴장한 거겠지. 성민 씨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느리 눈빛에서 본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준석이를 향한 것도 우리를 향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향한 욕심만 보였습니다. 재혁 씨 무덤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재혁 씨, 준석이가 결혼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혁 씨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1997년 가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소식만 흘러나왔어요. 거리에는 구직자들이 넘쳐났고 온 나라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남대문 시장도 한산해졌어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하루 매출이 예전 절반도 안 됐습니다. 성민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오키, 이러다가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조금만 버텨봐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1998년 초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준석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도 옆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준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석아? 성민 씨가 물었어요. 저 회사가 부도났어요. 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 받아서 친구랑 사업을 시작했어요. 준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사업? 무역업이요. 요즘 중국 시장이 뜨고 있다고 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아, 너 지금 이런 시국의 사업을? 어머님, 기회예요. 지금이 아니면 늦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애미야, 너도 찬성했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 들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준석 씨가 저한테는 잘 될 거라고만 했거든요. 며느리가 준석이를 쏘아봤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준석이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준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석아, 왜 그래? 사업이 망했어요. 뭐라고?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제가 빚을 떠안게 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3억 원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이라고? 그걸 어떻게 해? 성민 씨가 준석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장인어른한테는 뭐라고 했어?
장인어른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준석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하셨대요.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만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준석이가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점포 담보로 대출받아서 제 빚 좀 갚아주세요. 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석아, 그 점포는 우리 평생을 걸고 지켜온 곳이야. 알아요, 엄마. 근데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준석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요. 애미도 힘들어하고요. 성민 씨가 저를 봤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점포는 재혁 씨가 남긴 것이었어요. 우리가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오키, 준석이를 도와주자. 진심이에요? 아들이 죽겠다는데 어떡해. 점포야, 우리가 다시 일구면 돼. 성민 씨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포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준석이 빚을 갚아줬어요. 등기소에서 담보 설정을 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재혁 씨한테 미안했어요. 재혁 씨,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준석이는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꼭 갚을게요. 그래, 준석아. 다시 열심히 살아라. 준석이 부부는 신혼집을 빼고 우리 점포 위층으로 이사 왔어요. 사돈이 마련해준 강남 아파트도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사 오던 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짐을 풀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애미야, 힘들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애미야, 같이 먹자. 어머님, 식사는 따로 할게요. 저희는 저희끼리 먹을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따로 지냈습니다. 성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쟤는 도무지 마음을 열 생각이 없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하지만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1998년 여름 손자가 태어났어요. 어머님, 아들이에요. 준석이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손자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민준이요. 박민준. 좋은 이름이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우리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님, 애 봐주시는 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애미야,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를 안아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어요. 1999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점포 대출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장사했어요. 성민 씨는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당신 좀 쉬어요. 괜찮아. 빨리 갚아야지. 성민 씨는 억척같이 일했습니다. 준석이는 다시 취직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준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준석아. 내가 건강하게만 있어라. 2000년 봄이었어요. 지은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동기인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이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래? 언제 데려올래? 다음 주말에 올게요. 2000년 5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지은이가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수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자네는 무슨 일 하는가? 성민 씨가 물었어요. IT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개발자예요. 아, 그래요? 네. 지은 누나 대학원 동기인데 회사는 따로 다니고 있어요. 태수는 지은이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우리 집을 둘러봤어요. 남대문 시장 점포 위층이라 좁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여기 참 정겨워 보이네요. 시장 소리가 들리니까 활기차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구나. 식사를 대접했는데 태수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고마워요. 태수가 돌아간 뒤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저 청년 참 좋아 보여. 저도요. 예의 바르고 따뜻해 보여요.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2001년 봄이었어요. 태수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지은이와 함께 점포 일을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이것 좀 정리할까요? 아니야, 태수야. 내가 할게, 쉬어. 괜찮아요, 제가 돕고 싶어요. 태수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점포 대출이 아직 남아 있으세요? 그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은 누나한테 들었어요. 죄송해요, 함부로 물어봐서. 아니야, 괜찮아.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뭐? 저 회사에서 일하면서 좀 모았어요.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5천만 원 정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태수야, 그건 안 돼. 성민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 돈인데 어떡해. 아니에요. 제가 돕고 싶어요. 태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은 누나네 가족이 힘드신 걸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그래도 어머님, 제가 지은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야, 고맙구나.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태수는 정말로 5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대출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었어요. 태수야, 정말 고맙다. 성민 씨가 태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냉랭해졌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남자친구가 돈 된다면서요? 그래, 태수가 도와주고 있어. 참 대단하네요. 며느리는 비꼬듯이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2002년이었어요. 태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보태줬어요. 어머님, 이번 달 대출 이자예요. 태수야, 이건 안 돼. 내 돈인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태수 덕분에 대출 상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003년 봄이었어요. 지은이와 태수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결혼할 거예요. 그래, 축하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남대문 시장 근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태수 부모님도 오셨어요. 소탈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태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 지은이 잘 부탁드려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어요. 준석이네처럼 강남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신혼집이에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구나. 제가 저축해서 마련했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대단하구나.
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점포 대출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도와드릴게요. 태수야, 고맙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혁 씨 무덤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재혁 씨, 지은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태수 덕분에 우리 점포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혁 씨가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2003년이었습니다. 지은이와 태수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태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래, 태수야 고맙다. 태수는 매번 올 때마다 과일이나 반찬을 사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고맙구나.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태수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2005년 봄이었어요. 태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대출 다 갚았어요. 정말? 네. 이제 점포가 완전히 어머님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못 갚았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성민 씨도 태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사위라서 다행이야.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우리는 재혁 씨 무덤을 찾아갔어요. 재혁 씨 점포 지켰어요. 태수 덕분이에요. 태수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재혁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강태수입니다. 지은 누나랑 결혼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실게요. 태수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안부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추석도 친정 갈 거예요. 애미야, 우리도 얼굴 좀 보고 살자.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기다리신대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반면 태수와 지은이는 명절마다 꼭 왔어요. 어머님, 송편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태수야. 태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했어요. 어머님, 제 것 좀 봐주세요.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어, 태수야. 지은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오빠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정성은 최고예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2008년이었어요. 지은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축하한다, 지은아. 손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서연이요. 강서연. 예쁜 이름이구나. 태수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아빠 됐어요. 그래, 잘 키워라. 내 최선을 다할게요. 태수는 육아휴직을 냈어요. 어머님, 제가 서연이 돌보면서 지은 누나 일 도와주려고요. 태수야, 회사는 괜찮아? 괜찮아요.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어요. 태수의 헌신은 계속됐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민준이 오빠는 언제 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오빠가 바쁜가 봐. 민준 오빠 보고 싶은데. 서연이가 아쉬워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10살이 됐는데 우리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성민 씨가 가끔 숨이 찬다고 했어요. 당신 병원 가봐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그래도 검사는 받아봐야죠.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쉬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태수가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래, 태수야, 걱정하지 마. 아버님, 이제 점포 일 그만하세요.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활비 걱정하지 마세요.
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그건 안 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태수는 그날부터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예요. 태수야, 너무 많아.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편하셔야죠. 태수 덕분에 우리는 점포일을 조금 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편찮으시다면서요? 그래, 심장이 좀 안 좋으셔. 그러시군요.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며느리는 그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어요. 2015년이었습니다. 태수가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습니다. 어머님, 제가 승진했어요. 축하한다, 태수야. 이제 더 여유가 생겼어요. 어머님, 아버님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고맙구나. 태수는 승진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어요. 어머님, 주말에 제가 점포 청소 도와드릴게요. 태수야, 괜찮아. 너도 좀 쉬어야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태수는 정말로 주말마다 와서 점포를 청소했습니다. 무거운 짐도 날랐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태수야, 고맙다. 성민 씨는 태수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반면 준석이는 바쁘다며 거의 오지 않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괜찮아, 준석아. 며느리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따로 살 생각이에요. 뭐? 민준이 중학교 들어가면 저희 집 구할 거예요. 애미야. 죄송해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2016년 봄이었어요. 준석이네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드디어 따로 살게 됐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준석이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사 가던 날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그 말이 마치 이제 끝이라는 듯이 들렸습니다. 이사 간 뒤로 명절에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뜸했습니다. 여보, 준석이네가 우리를 완전히 잊은 것 같아. 그러게 애미가 완전히 차단했어. 우리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태순애는 더 자주 왔어요. 어머님, 저희 오늘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고맙다. 태수는 서연이를 데리고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네. 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서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2018년이었어요. 성민 씨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했어요. 오키, 나 이제 점포 일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쉬면서 하면 돼요.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성민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살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태수가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요. 아버님, 이제 점포 정리하세요. 뭐? 제가 어머님, 아버님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그건 안 돼.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지은아. 엄마, 아빠 혼자 계시면 제가 걱정돼요.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우리는 여기가 편해. 점포도 지켜야 하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더 자주 올게요. 태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왔습니다. 장도 봐주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어머님, 냉장고 정리했어요. 고맙다, 태수야. 아버님, 약 드셨어요? 그래, 먹었어. 태수는 정말 아들보다 더 잘해줬습니다. 그의 추석이었어요.
태순애는 아침 일찍 왔습니다. 어머님, 차례상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태수는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렸어요. 서연이도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과일 씻을게요. 그래, 고맙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준석이네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준석이한테 전화해봐. 그래.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받았어요. 어머님, 저희 오늘 친정 왔어요. 추석인데. 죄송해요. 내년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태수가 옆에서 위로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야,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재혁 씨 무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재혁 씨, 우리 사위가 정말 잘해줘요. 준석이는 자꾸 멀어지는데 그래도 태수 덕분에 힘이 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혁 씨가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2018년이 저물어가고 2019년이 왔습니다. 성민 씨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태수는 병원에 모실 때마다 차를 몰고 왔어요. 아버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태수야, 회사는 괜찮아? 아버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태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옆에 있어 줬어요. 아버님, 목마르시죠? 물 사올게요. 고맙다, 태수야. 태수는 정말 친아들처럼 챙겨줬습니다. 반면 준석이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준석아, 아버지 병원 가시는데 같이 갈래? 엄마, 죄송해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며느리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대문 시장도 텅 비었어요. 장사가 거의 안 됐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우리 어떡해요? 버텨야지. 뭐? 성민 씨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태수가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요. 어머님, 생활비 좀 더 드릴게요. 태수야, 그건 안 돼.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태수는 매달 보내주는 금액을 2배로 늘렸습니다. 어머님, 힘든 시기니까 제가 더 도와드려야죠. 태수야, 정말 고맙다. 그해 가을, 성민 씨가 쓰러졌어요. 여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성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키,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당신한테 많이 못해줬어.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제가 행복했어요. 태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태수야.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태수는 밤새 병원에서 지켰어요. 지은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어젯밤에 전화 못 받았어요. 그래.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성민 씨는 회복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해졌고 기력이 떨어졌어요. 오키, 나 이제 집만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태수는 더욱 자주 찾아왔어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그래, 태수야. 너 덕분에 살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태수는 성민 씨를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도 시켰습니다.
아버님, 바깥 바람 쐬면 좋아요. 그래, 고맙다. 성민 씨는 태수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2021년 봄이었습니다. 성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키, 우리 점포 어떻게 할까? 갑자기 왜요?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진짜야. 나도 느껴. 성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점포는 태수한테 주자. 뭐? 준석이한테 주면 애미가 팔아버릴 거야. 그래도 태수는 달라. 진심으로 우리를 부모처럼 생각하잖아. 성민 씨 말이 맞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 태수한테 주자.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2021년 여름이었어요.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야, 앉아봐. 네, 어머님. 우리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예요? 이 점포 말이야.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이 점포를 물려주고 싶어. 어머님, 그건 안 돼요. 태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준석이 형이 있잖아요. 준석이는 애미 때문에 안 돼.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너는 우리를 오랫동안 도와줬어.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더 아들 같아. 준석이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를 멀리했어. 애미는 평생 우리를 무시했고.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너는 진짜 우리를 부모처럼 대해줬어. 어머님. 태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형 것을 받아요. 태수야, 이건 우리 선택이야. 성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킨 점포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 사람이 너야, 태수야.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정말 감사해요. 태수가 울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고맙다, 태수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민 씨한테 물었어요. 당신 준석이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지. 내 아들인데. 성민 씨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오키, 우리가 준석이한테 뭘 못해준 게 아니야. 준석이가 우리를 떠난 거지. 애미가 우리를 무시한 거고. 맞아요. 태수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빚 갚는 걸 도와줬어. 성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계속 우리를 챙겼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병원도 모셔다 주고. 그래요. 우리가 태수한테 주는 게 맞아. 성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혁이도 그러길 바랄 거야. 2022년 초봄이었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증여를 하시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요? 점포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변호사가 하나씩 설명했어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한 달 정도요. 우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4월 15일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태수와 지은이도 함께였어요. 증여 계약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어요. 증여인 박옥희, 박성민, 수증인 강태수, 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 점포 3칸, 증여일 2022년 4월 15일. 손이 떨렸습니다. 재혁 씨 괜찮을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재혁 씨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성민 씨도 서명했어요. 축하합니다. 증여가 완료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태수가 다시 울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고맙다, 태수야.
잘 지켜줘. 네, 평생 지킬게요. 등기소로 갔습니다. 등기 신청을 하고 기다렸어요. 명의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명의인 강태수. 확실하게 적혀 있었어요. 등기소를 나오면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점포받았지만 어머님이 평생 여기 계세요. 뭐? 여기는 어머님 집이에요. 제 이름만 올라간 거예요. 태수야. 저는 그냥 지키는 사람이에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어머님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태수야. 집으로 돌아와서 성민 씨가 말했어요. 당신 우리 잘한 거 맞지? 그럼요. 태수한테 준 게 정말 잘한 거예요. 다행이야. 성민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이한테는 언제 말할까? 나중에요. 지금은 아직. 그래, 그러자. 우리는 준석이한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혁 씨 무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재혁 씨 점포 태수한테 줬어요. 태수가 정말 잘해줘서요. 준석이한테 줬으면 애미가 팔아버렸을 거예요. 태수는 달라요. 지켜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혁 씨가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2024년 봄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 점포에서 성민 씨를 생각했습니다. 당신 제가 잘한 거 맞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누가 점포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태수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준석이 형한테 전화했어요.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힘드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응. 어머님은 잘못 없으세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먼저 어머님을 멀리했잖아요. 그래도 어머님, 제가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동안 뭘 했냐고. 뭐래?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준석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장 좀 봐올까요? 괜찮아, 준석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준석이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들렀어요. 어머니, 청소 제가 할게요. 고맙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준석이는 정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앉아라.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했고 시아버님 아프실 때도 한 번도 못 찾아뵀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애미야, 너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왜 그랬어? 저 처음에는 시댁이 가난해서 싫었어요.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친정은 부자였거든요. 남대문 시장 점포 위층이 너무 좁아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어진 뒤였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피했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미야,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어머님, 근데 점포는 못 돌려줘. 네, 알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희는 자격이 없어요. 며느리가 인정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라도 효도하면 안 될까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며느리 노릇하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자주 와라.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도 자주 왔어요. 준석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습니다. 어머님 반찬 해왔어요. 고맙다. 어머님 청소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며느리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손자 민준이도 왔습니다. 26살이 된 민준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아 왔구나.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뵀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를 멀리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가족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순애와 준석이네가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태수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국 끓였어요. 며느리도 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도 자주 와요. 그래, 자주 올게.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준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 어머니, 태수한테 점포 주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었어요. 태수는 오랫동안 어머님을 잘 모셨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멀리했고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인정해요. 고모부가 자격이 있으시죠. 고맙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점포 평생 지킬게요. 재혁 아저씨가 어머님한테 주신 점포잖아요. 저는 그냥 지키는 사람이에요. 고맙다, 태수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혁 씨 무덤을 찾아갔어요. 재혁 씨 오랜만이에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점포 잘 지켰어요. 태수한테 줬어요. 태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재혁 씨가 보시기에도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석이도 이제 깨달았어요. 애미도 변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혁 씨, 성민 씨랑 하늘에서 만났죠? 성민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저랑 50년 넘게 함께 해줘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재혁 씨, 성민 씨, 그리고 저. 우리 셋이 함께 지킨 점포예요. 이제 태수가 지켜줄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재혁 씨, 편히 쉬세요. 저도 곧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재혁 씨 무덤에 다녀왔어. 아, 그러셨구나. 다음엔 저도 같이 가요. 그래. 우리는 점포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게요. 그래. 태수가 차를 끓였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태수야,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남대문 시장이 보였어요. 60년 넘게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재혁 씨가 남긴 점포였고요. 성민 씨와 함께 일군 곳이었고요. 이제 태수가 지켜줄 곳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혁 씨, 성민 씨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았죠? 진심은 통합니다. 오랜 세월 멀리했던 아들과 며느리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헌신한 사위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점포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을 본 사람에게 갔어요. 준석이와 며느리의 변화는 진심일까요? 태수는 앞으로도 점포를 잘 지킬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심으로 베푼 사랑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혈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뒤늦은 반성도 의미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사연의 들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곳, 사연의 들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